자, 지금 눈을 한번 조용히 감아보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뭔가 우울해 보이고 축 기분이 늘어져 있고 주름 많은 얼굴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럼 반대로 부자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분위기 있으면서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얼굴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차이로 가난한 얼굴과 부자인 사람의 얼굴이 나눠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람 얼굴과 피부를 만지는 의사가 직업이다 보니까 오랜 기간 천천히 관심 갖고 공부했던 분야가 바로 관상학이었는데요. 오늘은 주제도 그렇고 해서 관상학이라는 동양 철학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관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이런 거? 물론 이런 관상어, 물고기 말고요. 방금은 아로하나라고 1억이 넘는 물고기였습니다. 관상학은 얼굴에 드러난 이미지를 동양 철학으로 분석하고 그것으로 평생의 운과 팔자를 예측하는 학문인데요. 이 영화 벌써 개봉한 지 10년이나 지났나요? 관상이라는 한국 영화가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려 91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관상을 주제로 한 영화였는데요. 여기서 배우 이정재는 이리의 상, 송강호는 구렁이, 김혜수는 고양이 상이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전 조선시대 때는 백성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사람 얼굴을 동물에 빗대서 팔자를 쉽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빨랐을 테니까요. 자, 사람의 얼굴을 이마에서 눈썹까지를 상관, 미간에서 인중까지를 중관, 입술부터 턱 끝까지를 하관이라고 칭합니다. 그 중에서도 센터라인, 이마, 코, 턱 끝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신라호텔 이부진 씨 얼굴은 누구나 다 아는 귀티 나는 상이죠. 카리스마가 보이기도 하고요. 부친이신 고 이건희 씨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추진력과 결단력이 남다른 리더 타입의 관상이 이런 얼굴형이라서 부티와 귀티가 동시에 나타나는 관상입니다. 일단 평생의 복록을 좌우한다는 상관의 이마가 반듯하고요. 새까만 검은 자위가 총명함을 드러내고요. 재물이 붙는다는 재백궁이 좋으려면 중간에 코끝과 콧망울이 잘 생겨야 하는 거고요. 여기 턱, 하관을 보세요. 부녀의 공통점 중에 가장 두드러진 관상이 바로 이 턱 부분인데요. 좌우로 반듯하고 심하지 않은 주걱턱 모양은 말년의 운세가 흔들림 없이 튼튼하고 노년까지 잘 먹고 잘 산다는 귀한 관상인 겁니다. 너무 부자 관상 얘기로만 빠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번에는 가난함을 면치 못하는 관상. 이 사진은 AI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얼굴이냐 물어봐서 추출한 사진이고요. 이런 사진 보면은 항상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또 가난하니까 돈 문제 때문에 속이 항상 썩어서 인상을 구기고 산다,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가난해 보이게 만드는 얼굴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마와 입 주변에 굵고 고생한 듯한 주름이 보일 거고요. 항상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인상 쓰고 있는 듯한 미간주름, 또 깊게 고랑진 팔자주름, 쑥 들어간 인디언 밴드, 겁먹은 듯한 세모진 눈, 그리고 길어 보이는 인중과 곱게 담은 얇은 입, 그리고 도드라진 앞광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니까 뭔가 가난해 보이는 인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시죠? 저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내 얼굴이 어딘지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원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다. 어디가 문제예요? 라고 문의하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다들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 투성이니까 이런 요소들이 얼굴에 누적이 되고 결국 비슷비슷한 인상을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힘드니까 안 좋은 표정을 짓는 게 자꾸 반복이 되고 습관되다 보니까 그게 결국 울상이 된다는 거죠. 아까 처짐과 꺼짐 그리고 주름 등을 제가 언급하면서 이제부터 관리하자고 권유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가난해 보이지 않는 귀티나는 얼굴, 이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루에 10번씩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환하게 웃어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아라 등등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한국 격언이 있습니다. 스마일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하지만 너무 습관이 돼버려서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신 분들한테 웃으라고 억지로 시키기는 어렵겠죠. 우선 입을 힘줘서 닫는 습관은 자갈턱과 우울한 마리오넷 주름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자꾸 만들게 되니까 피하도록 하시고요. 시력 탓을 하시긴 하는데 고민을 하거나 골똘히 생각할 때,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간을 심하게 찌푸리는 습관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수면 중에 한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누워 자면요, 이 왼쪽에만 이렇게 미간 주름이 한 개 생겨요. 안면 비대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하셔야 되고요. 되도록 주무실 때 몸을 이리저리 대굴대굴 굴리면서 주무세요. 근데 습관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병원에서 따로 관리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없나요?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은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우선 간단한 보톡스부터 받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용의 기본이죠. 반대로 말하면 보톡스도 잘 못 넣는 의사는 미용을 할 자격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많이들 찾아오세요. 다른 데서 보톡스 맞고 얼굴이 다 망쳤다, 눈을 못 뜨겠다, 머리가 아프다. 보톡스가 가장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근육 힘을 빼는 시술이기 때문에 정말로 섬세하게 놔야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대충 빨리 놓는 곳에 가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피부결과 탄력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요새는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티가 안 나면서도 얼굴에 귀티와 광채가 좔좔 흐르게 할 수 있는 가벼운 시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에도 헤어스타일, 그건 머리가 풍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펜던트 목걸이, 스카프, 또 향이 좋은 향수 등도 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소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하도록 정해진 팔자가 어디 있겠어요. 관상학에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고들 하잖아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아직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힘내시고요. 이상 피부작가 닥터 심원석이었습니다.